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우선 이 팟캐스트가 집에서 헤드셋을 가지고 녹음하는 거라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BCG 매트릭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경영 전략을 공부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프레임워크이죠. 사업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거나 사업의 구조조정을 모색할 때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BCG 매트릭스가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그 BCG 매트릭스를 그려보려고 하면 그려낸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못 배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BCG 매트릭스를 제대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BCG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2x2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가로축은 시장 점유율이고요. 세로축은 시장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사분면이 나타나면 각 사분면에는 각각 이름이 붙습니다. 스타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은 사업을 말하고요. 반대로 둘 다 저조하면 도구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에 시장 점유율만 높으면 돈을 잘 번다 이런 뜻으로 캐시카우라고 부르고요. 시장 성장률만 높으면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이런 뜻으로 퀘스천 마크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BCG 매트릭스에 사업이나 제품을 매핑해보면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BCG 매트리스를 그릴 때 오류를 범하는 부분은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축을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로 잘못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점을 상위 3개 업체의 평균 시장 점유율 뭐 이런 숫자로 정해서 사분면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죠.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를 그렸다면 크게 잘못한 겁니다. 가로축인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 즉 RMS를 의미합니다. 이 RM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가장 큰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이고 우리를 제외한 가장 큰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면 우리 회사의 RMS는 0.5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3개라면 이 각각에 대해서 RMS를 구해야 합니다. 통으로 하나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 단위나 제품 단위로 RMS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업을 살리고 어떤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측정하는 수치인 RMS가 BCG 매트릭스의 가로축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 혹은 낮다를 가르는 기준점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이 RMS 개념을 도입하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RMS가 1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고요. 1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가운데 점을 1로 하고요. 로그 스케일로
가로축을 그리면 됩니다. BCG 매트리스를 그릴 때 발생하는 두 번째 오류는 세로축인 시장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장 성장률은 과거의 평균 시장 성장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미래 시장 성장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BCG 매트리스는 과거를 결산하고 반성하는데 그런 의의를 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미래에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무엇으로 할까?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것을 너무 작게 잡거나 반대로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가운데 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수치로 잡을 수 있는데요. 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이 정해진 값은 없죠. 여러분의 회사가 영위하는 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래에 이 정도면 이 고도 성장이다. 이렇게 그 판단되는 값으로 이 가운데 점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과거의 시장 성장률을 평균에서 정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면서 BCG 매트리스를 그려보세요. 각 개별 사업을 매트리스에 매핑할 때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요. 동그라미의 크기로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면 좋습니다. 스타 사업에 그 많은 사업이 매핑된다고 단순히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업의 매출액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동그라미 크기가 작은 것만 스타 사업에 모여있다면 문제겠죠. 또한 그 도구 사업에 속한 사업이라 해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 즉 동그라미 상당히 크다면 한 번에 사업을 잘라버리는 방법보다는요, 선택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BCG 매트리스를 제대로 그리는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로축은 RMS로 정하고요. 가운데 점은 그 RMS가 1.0인 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축을 RMS의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되죠. 그리고 세로축은 미래 시장 성장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은 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동그라미 크기로 표현해서 매트리스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6가지 절차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BCG 매트리스를 잘 그리는 것보다 시사점을 잘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BCG 매트리스의 결과를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RMS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스타냐 도구냐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로 경계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밖에도 BCG 매트리스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요, 시사점을 얻는 데만 BCG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트리스 스크립트와 슬라이드는 infuture.kr에서 얻을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트위터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 BCG 매트리스를 제대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